안녕하세요. 무비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우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비썸이 이제 재정비를 시작해서 네. 새롭게 모시게 되는데 근데 스위스로에 제가 대해서 이제 정우진 씨를 여쭤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담당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이렇게 야한 소리를 시작하시자마자 네. 아, 야하게 들렸네요. 네네네. 좀 하이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경험으로 멋있었는데 또 하나는 그 뭐 음악적인 부분을 빼고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고 영화는 가장 많이 예, 보신다고. 좋아하죠. 평상시에 무비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있다고 얘기해야죠. 우리 사회생활을 아시는 게 마음이 그래도 좋습니다. 또 친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이상훈 씨나 지영 씨나 네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죠. 보니까 하셨어요. 어떻던가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일단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재밌어 하니까. 네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재정비를 하면서 이재용 씨께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즐거웠었고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이재용 씨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처음 사실은 오신다고 하셔서 무슨 네. 영화를 할까? 자, 바로 최악의 하루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음. 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요. 보는 재미도 있었고 화면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는 수채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같다는. 했었어요. 약간 저는 수필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정반대로 시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김종환 감독의 영화를 이전에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폴라로이드 작동법 뭐 그런 영화. 전설이죠. 정유미 씨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고 풋풋하게 나오는 한번 꼭 좀 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이고요. 또 바로 직전에 조금만 더 가까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정유미 씨가 그 주연 중에 한 명으로 출연을 했었죠.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딱 보기에도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다가오고 이 여자를 둘러싸서 오늘 이 하루에 어떤 뭐 재밌는 소동이 그렇죠. 있었을까? 저는 약간 좀 강북 멜러 같은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북 멜러? 네네네. 아. 예를 들어서 건축학 개론 같은 작품. 멜로라고 보긴 어렵지만 북촌 방향 같은 작품. 그다음에 예전에 배창호 감독 영화 중에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 있었어요. 서울 강북 지역의 어떤 정서, 약간 오래된 서울 네. 이런 느낌들이 영화에 그대로 있죠. 이 영화에서 서촌의 이쁨을 되게 보여주려고 딱 이쪽 골목 돌면 맞습니다. 뭐 이런 모양의 집이 나오고 이런 대문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이제 촬영지가 크게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서촌, 하나는 남산 그 뭐라고 그러나요? 이 둘레길 두 군데인데 실제로 김종관 감독의 소위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네. 근데 이분이 서촌 사세요. 아, 원래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남산 산책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말한 서너 가지가 완전히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나왔네요?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지금 또 반응이 작은 영화 지금 굉장히 좋죠.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평점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2주 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한 5만 가량 들었는데 이런 다양성 영화 쪽에 해당하는 영화가 5만 명을 넘었다는 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자,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cuse me? 늦여름 서촌 배우 지망생 은희는 우연히 일본인 소설가 류회이의 길 안내를 자청하게 됩니다. I will buy you coffee. 말은 안 통하지만 묘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두 사람. 류회이와 헤어진 후 은희는 드라마 촬영 중인 남자친구 현우를 만나기 위해 남산으로 향하고 낮에 네 얼굴 본 지 오래됐다. 밤에 모텔에서만 봐서. 아이. 아, 유경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같은 시간 은희의 SNS를 보고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 운철이 남산으로 찾아옵니다. 뭐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오늘 처음 본 남자, 지금 만나는 남자, 전에 만났던 남자까지 은희의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저씨 왜? 여자 하나 남자 셋의 최악의 하루 이렇게 빨리 걸어가? 무비썸에서 만나봅니다. 일단 이 주인공이 이제 세 사람, 남자가 세 사람, 여자 한 네. 명인데 연기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예리 씨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짜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중국에 옛날에 변검이란 거 있었잖아요. 아, 순식간에 가면을 쫙 해서 바꾸는 거. 목소리로 변검하시잖아요. 나중에 편하게. 네, 그 마치 변검술사처럼 영화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완전히 얼굴이 다른데 네. 목소리도 바뀌는 것 같고 다른 남자 만날 때 아예 말투도 싹 바뀌고 유아세별 씨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로 짧은 브로큰 잉글리시로 기대.
권율 씨랑 만날 때는 이렇게 톡톡 쏘아붙이는.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막. 맞아요, 맞아요. 누가 꼬리를 쳐. 그냥 길 안내해줬다니까. 반면에 이제 그 이준 씨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극존칭 존댓말을 쓰잖아요. 약간은 연극적이기도 했어요. 약간 오. 말투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예, 예. 제발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화법도 다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바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준 씨를 만나게 될 때 항상 머리를 묶죠. 그 나머지 둘을 만날 때 머리를 푼다든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참 한예리 씨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근데 솔직히 제일 인상적인 건 이준 씨 아닙니까? 이준 씨가 연기했던 운철은 은 씨, 은이라는 캐릭터의 엑스 보이프렌드. 아직 있었구나. 깨어진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명분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럴까? 그 명분 찾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제일 찌질하죠. 아무 할 말이 없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그런데도 막 제 마음은 어떡해요? 연기도 좀 하시네요. 네네네. 전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아서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운철이라는 남자는 자기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남자가 봐도 이렇게 짜증나는데 여자가 보면 얼마나 짜증날까. 이 영화의 진짜 명대사 속출이죠. 네. 진실이 어떻게 진심을 이겨요? 이런 대사. 그래. 관객들이 다 빵 터지는데요. 더 재밌는 대사는 저는 이제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행복해지지 않으려고요. 네?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훌륭하죠. 예, 뻔하지 않고. 캐릭터에도 맞고 네. 배우도 너무 잘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걸 뒤집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다음 지금 만나고 있는 현호는 뭐 지금 현재 남친. 요즘 잘생긴 그 청년 같은 딱 그런 맞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막 이 허세가 있는 그쵸, 어떤, 그쵸. 극 중에서. 예, 연기자로 나오는데 너무 그런 잘하죠. 게, 와, 저 사람 평소에 저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드라마 한 번 이렇게 작은 배역으로 나온다고 전 국민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 남산 산책로에서 사람 별로 없는데 나오면서 선글라스에다가 후드티에다가 야, 봤냐? 사람들이 나 엄청 알아본다니까. 조심해야 돼. 너처럼 하고 다니는. 나라도 연예인인가 하겠다. 이 현호라는 남자는 극 중에서 보면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하고 네.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캐묻고 싶거나 하더라도 그 말하면 찌질해 보이니까 말 잘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다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죠. 글쎄 아침에는 쪽벌이 소설가한테 꼬리나 치고 말이야. 어? 그새 입맛이 지적인 쪽으로 막 흘러가나? 이런 말 해봐봐. 얼마나 유명한 새끼인지 한번 검색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두 명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찌질하게 나와서 이 남자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화세료. 이화세료. I'm a writer. 아,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영화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맞아요. 이 배우가 마음에 남는 그런 또 멋진 역할을 했습니다. 모습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잖아요. 머리도 그냥 되게 옛날 사람처럼 있고 은은한 매력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보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은 게 이 배우였어요. 거의 배우 거의 세 사람 나오는데요? 거의 세 명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본 지 좀 지난 다음에도 이 남자 이름을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고.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하늘 씨처럼 목에 수건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따뜻한 인상에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도 막 되게 순박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막 쑥스러워서 얘기는 못 하는데 막 그게 막 얼굴에 다 드러나고 막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두 영화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보시면 이제 후반부쯤에 가서 상대방 여성이 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한번 가면 만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네. 살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여성 캐릭터의 역할이 한국에서 배우였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겪는 일처럼 보이는 그다음 구체적으로 장면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초반에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보게 되면 혼자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영화 감독인 남자가 일본 거리 골목길을 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일본 할머니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시키죠. 아, 그런 장면이 그렇죠. 있었군요. 기억나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초반에 보면 이와세료가 서촌 골목길을 걷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국말로 대뜸
나 누군데 네, 누구 알아? 그렇죠. 이러면서 예, 말을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이라서 그 말을 못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장면도 똑같죠. 사실은 조금 뭐 생뚱맞은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흐름에 크게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두 감독이 뭔가 작전이 있었을까요?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일도 종종 겪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주로 저 어디 남반계 쪽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듣고요. 네네.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우리나라 승무원이 저한테 막 일본말을 하시고 중국말을 하시고 막 그래서 일부러 책을 들고 타기도 해요. 한국 책을? 네. 그러면 뭐 한국말 공부하십니까 이런 말로. 자,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너입니다. 야심차게 네. 처음 한 번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아유. 취향 저격 무비 속.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직접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주는데요. 처음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질문들도 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러면, 중에서 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작에 대해서 구지윤 네. 씨께서 네네. 그거군요. 네. 와 진짜로 최악의 하루 다뤄주시길 기다렸는데 종관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최악의 하루 은희는 조금만 더 가까이 은희의 확장 버전이라는 글을 봤는데 의견이 궁금해요. 주인공 이름 같군요. 같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김종관 감독의 이전 영화였던 조금만 더 가까이에 이 세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정유미 씨가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맡았던 캐릭터 이름이 은희. 그리고 상대역이었던 윤계상 씨가 맡았던 배역 이름이 현호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운철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실제로 그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계속 일종의 약간의 느슨한 연작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때. 두 번째는 감독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일 때. 설마요.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아. 이름 예를 들면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에 초기에 무조건 주인공 이름이 석환 아니면 상환이었습니다. 예. 주인공 이름을 매번 만드는 게 힘들어서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경우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 쪽 아닐까요? 굳이 얘기하면 나머지 둘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은희는 정말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윤계상 씨한테 이렇게 계속 내 인생 책임져 엑스보이 프렌드인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부담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엉뚱하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은희가 굉장히 엉뚱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캐릭터상에 약간의 연속성은 있다. 김종관 감독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저는 요걸 한번 골라볼게요. 한예리 씨 팬인데요. 예리 씨의 연기 부분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최세린 씨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걷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감정에 따라서 걷는 막 씩씩하게 걸을 때도 있고 화나서 걸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걷는 걸로도 이렇게 감정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맞아요. 배우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서촌 골목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골목이 워낙 좁으니까 네. 나란히 못 걷습니다. 앞뒤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씩씩하게 길을 안내하는 한국인 입장이잖아요. 네, 일본인을. 네,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걸을 때 가는데 자기도 길을 몰라. 그래서 헤매잖아요. 한 바퀴 돌고 네, 근데 그런 모습들 같은 게 영화 속에서 또 인상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걸 한 번 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원신님께서 영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이동진 평론가님 영화 보실 때 필기하신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거를 다 영화 보실 때 기억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재가. 그럼요. 천재는 맞는데요. 네. 아닙니다. 이것도 이러다가 백만한 피. 네,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고요. 네. 네, 제 경우에는 필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이고 A4 용지를 한 2번 정도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는데 필기하는 그 내용은 절대 2시간 동안 보지 않습니다. 안 보고 쓰죠. 근데 깜깜해서 이게 뭐 그러면 겹쳐 쓰고 막 그런 일은 없어요? 그 한석봉 일화 아시죠? 제가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20년간 내가 지금 수천 편을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펜이 다 써가지고 안 나오는데 아. 안 나오는 걸 모르고 8장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연필로 증거 이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영화 한 편을 보시면 그 메모 분량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적을 때는 한 A4 용지 6장? 많을 때는 한 10장? 글자 이만하게 쓰세요? 네. 그건 왜냐하면 안 보고 쓰면 작게 쓸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써야 안 겹치고요. 생각보다 더 이렇게 많이 메모를 하시네요. 네. 자, 모비싸움 최악의 하루 이제 파트 2로 저희가 넘어왔고요. 네. 파트 2에서는 전반적으로 얽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인물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을 다 하죠. 거짓말하죠. 이화세료도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의 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이에요. 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배우인데 연극 배우로서 극 중에서 어울리는 것은 당연히 허구의 세계니까 거짓말이고 네. 또 이화세료가 연기하는 료헤이라는 인물은 작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대한 직업이라고 친절하게 또 대사에 있잖아요. What's your job? I lie for living. Lie? I'm a writer.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건 은희 아닌가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나쁜 여자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다 이렇게 한 다리씩 걸쳐놓고 여지를 적당히 주고. 두 사람 동시에 사귀면서 속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두 남자도 똑같이 속여요. 사실은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고 어떤 관계가 나쁜 관계인가.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면 좋은 관계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나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독해지지?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준 씨와의 관계는 저는 나쁜 관계라고 생각하고 권율 씨를 만났을 때 첫 대사가 뭔가 하면 나쁜 새끼예요. 네. 그 다음에 권율 씨가 맨 마지막에 은희한테 하는 대사가 어디서 돼지시든지 이게 마지막 대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사만 생각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하고 이런 관계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막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저는 나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극 중에 료헤이와 은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네. 나머지 둘 만날 때는 좀 이렇게 독해지고. 료헤이와 은희의 관계는 사실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 관계가 굉장히 독특한데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좀 가장 솔직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사람들이 진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무슨 깊은 속내를 얘기 못 할 때가 있어요. 가족한테도.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무슨 외국 같은 데 가서 내 옆 사람이 자꾸 말을 붙여서 말을 시작하게 되다가 갑자기 나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이야기를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할 때 있지 않나요? 없던데요? 저는 혼자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사실은 이 영화 아니 처음 나왔는데 웬만하면 좀 맞춰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꿈꾸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뭐 이런까지는 몰라도 막 고민했던 얘기를 저는 상담한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그래서 얘기하고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더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런 어떤 곡진한 소통이 오히려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 속에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본 세 모습 중에 은희는 과연 진짜 은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 진짜겠죠. 그쵸. 네, 다 진짜고 다 거짓일 수 있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모순적인 면이 있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도 있고 맞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나 이 목소리 이 전환이 왜 이렇게 좋지? 네네네. 다 진실이면서 다 거짓이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차를 무지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차 마시는 장면들마다 보시게 되면 항상 부감으로 네. 그 티테이블을 딱 찍죠. 아주 잘 쓰고 재치 넘치는 에세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비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시 같기도 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매번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부감으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 시에서 얘기하면 두운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간 시적으로 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담백하게 느껴지면서 신비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서촌에 있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남산 산책로의 일들은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 퇴로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폐쇄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은희의 하루.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마법처럼 마지막에 풀리게 되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다루게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이 마치 시적인 어떤 운율 같은 거를 영화에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면서 홍상수 감독 영화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우디 앨런과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를 섞은 것 같아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책로, 뭐 서촌 얘기 비슷한 것 같고 우디 앨런이 보는 인간을 보는 약간 차갑게 보는 냉소적인 면.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약간 유머가 깔려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반부, 후반, 중반부까지 상황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 영화가 다시 이화세료를 만나면서
갑자기 다른 감정으로 점프를 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앞부분도 좋았지만 뒷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종관 감독이 제가 볼 때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연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나 삶을 다룰 때 역사를 다루지 않아요. 긴 시간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 전멸하는 순간들, 폭발하는 순간들 이런 거를 짧게 스케치하는 느낌들이 들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삶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삶의 편리를 딱 배워놔서 얇게 그걸 세밀하게 그려내는 그런 쪽으로 탁월한 연출력을 가진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러닝 타임도 쓸데없이 길지 않는 느낌? 그냥 딱 끝나야 될 때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내는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스포일러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수 있는 영화예요. 뒷부분이 약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일러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입니다. 네. 이거 시작할 때 세레모니 있는 거 아시죠? 지영이가 막 이상한 소리 내는 되게 바보같이 보였던 그거 말씀하신. 뭐 가장 멋있었던 순간인데요. 네. 자,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싶고요. 자, 네. 스포일러입니다. 텃세 부리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여기 난 3달 전부터 앉았다. 아, 마술사 출신이구나. 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남녀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상황, 얽힌 상황 이런 걸 재밌게 만든 그런 사랑 영화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던지고 그쵸. 있고. 일단 뭐 제 얘기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언어적인 소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긋납니다. 처음에 가서 류가은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네. 지나가는 여자인 은이라는 사람한테 료에이가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은이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일본어 거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딱 뭐라고 물으면 니혼진 데스까? 니혼진 데스까? あ、日本語できるんですか?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일본어를 할 줄 아는구나 해서 일본어로 막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뭐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소통이 단절되면서 두 사람이 시작하고 두 사람이 찾아갔는데 류가온이라는 뜻도 갔는데 그 시간이 한 시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오인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떠버려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든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오인이죠. 이런 오인 중에 가장 영화 속에서 골 때리는 거는 권율 씨가 맡았던 현호라는 캐릭터가 여자 이름을 유경이라고 부르죠. 아이, 야, 안 가지고 와? 야, 유경아! 이렇게 잘못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말도 안 되게 무슨 같이 출연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 은경이 있는데 너는 잘못 들었을 뿐이야라고 되도 않게 교정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 영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교정해주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은희와 료헤이의 관계. 일단 딱 두 사람 만나면 생각하시면 상대방이 곤방와라고 인사하니까 아 지금은 곤니치와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교정을 해주고 こんばんは is good evening. 아, Yes, so it is こんにちは. 곤니치와. 반대로 이쪽 은희 입장에서는 남산 발음을 잘못하니까 남산 발음을 교정해 주죠. 남산. ナムさん? 남산. ナムさん.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좋은 관계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남자 보고 아무 말이나 일본 말로 해보라고 일본어 잘하시죠? 라는 말을 일본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하면은 아주 멋진 그 중국의 고전의 시구를 외우잖아요. 그 말을 멋지게 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디선가 음악이 들러오니까 턴을 하면서 춤을 추죠. 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원래 한예리 씨가 네, 노용을 네, 전공하기도 네. 했었고 이 두 사람의 가장 곡진한 소통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대 언어를 할 때 혹은 내가 무용을 할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영화를 그냥 한 여자와 세 남자에 관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걸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은희가 두 남자를 만나면서 겪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남자의 창작 속의 인물이었다. 그런 느낌 좀 들죠. 그렇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런 복선들이 꽤 있어요. 네.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화의 시작이 뭔가 하면 료헤이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죠. 여행지에 오면 나는 참 꿈을 자주 꾸는데 그 꿈의 연장선상에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네, 곤경에 빠진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남자친구였어요. 올 봄 초에 잠깐 만난 그 아저씨 맞죠? 올 봄 초요. 저도 작년부터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또 이게 어한 그 지점이 그 잡지사 미모의 잡지사 기자라는 네네네. 과하게 이쁘신 분이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환상인가?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도 보시면 그녀가 어떤 질문을 던지죠. 왜 캐릭터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구느냐라고 할 때 나는 캐릭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읽는 독자만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녀가 뭐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지금 캐릭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당신이 정말 잘 아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 순간 생각에 잠기게 되고 카메라가 롱쇼트로 둘을 같이 보여주면 그녀가 없죠. 네.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그 차잔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기자 캐릭터는 이 료헤이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들어간 그런 일종의 의인화 같이 보이기도 하죠. 연극도 그렇습니다. 연극할 때 대사가 최악의 하루였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다 솔직했던 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마치 그 내레이션 자체가 플래시 포워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펼쳐질 네.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 실현적으로 예언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겪잖아요. 앞에서 소설가로서 했던 내레이션 속에 공경에 빠진 여자 이야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극 이야기 속에서 독백으로 담았던 그 내용이 사실은 둘이 결합을 해서 일종의 액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허구의 세계처럼 보이는 부분도 네.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도 이제 사실은 관심 없는 두 독자였지만 두 사람을 놓고 카페에서 막 설명하잖아요. 네. 자기 작품 세계를. 네.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 모순의 함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이 의미가 보여주는 행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야기와 이것을 품는 연극 혹은 소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네. 예. 이걸 마치 무슨 정답지처럼 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결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한테 멋지기도 하지만 은희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긴긴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기 만화처럼 다시 또 료헤이가 와서 네. 재회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난 거죠. 네, 무슨 날이 이러니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거짓말을 통해서 휴식과 평화를 얻은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비롭기도 하고 좀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후반부에서 펼쳐지게 되죠. 저는 조금 그래요? 네. 그렇게 막 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저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해피엔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겨울에 대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상상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물론. 예. 그 실제로 그 은희가 이렇게 눈 내리는 데서 있는 장면이 되게 묘하게 과장된 영화적인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장면들보다 뒤쪽을 좋아하는 쪽이에요. 물론 당연히 다르게 보실 수 있고 제 감상을 말하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해피엔드라고 하는데 그 해피엔드는 내용은 없고 의지만 있는 해피엔드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피엔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는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녀가 왜 행복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해서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묘사가 안 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녀가 행복해진다. 또 하나는 여기서 행복해진다. 남산길에서 그녀가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속고 뭐 등등 공경에 빠졌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해피엔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그 여기자랑 얘기한 거랑 상통합니다. 내가 만든 인물인데 내 맘대로지 라고 생각했던 작가예요. 근데 후반부에 되게 되고 그런 성찰에 이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건 스토리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배려이구나라는 걸 일종의 느낀 남자인 거죠. 그래서 해피엔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해피엔드를 선물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내용은 아직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감동적인 측면이 있고 마지막에 해피엔드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순간 공경에 빠진 그녀에게 해피엔드를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 해피엔드를 선물할 만큼 은희가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늘 그냥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던 좀 정도지. 별거 아니죠, 뭐. 막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그러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서.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최악의 하루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제는 최악의 하루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하루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루는 결국 지나갈 뿐이야. 또 다른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영화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루의 끝은 저녁이고 밤이잖아요. 1년의 끝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간관을 통해서 해피엔드를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뜬금없이. 그 뜬금없음이 저는 감동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녀가 선의로 가득 찼고 너무 착한 이고 좋은 인물인데 하루 종일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인물에게 해피엔드를 선사하면 그건 그냥 보상 같잖아요. 너무 동화 같은. 그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드를 받기에 최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도 많고. 근데 그런 인물한테 해피엔드를 선물한다는 게 감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는 관객들 하나하나에게 그런 해피엔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요 혼자 전담하시는 코너인 거 아시죠? 네. 명대사. 명대사. 네. 예. 그중에서 뭐를 고르실까? 저는 제일 좀 인상에 남았던 게 이게 같은 대사가 두 번 나왔거든요. 나도 알아, 내가 병신 같은 거. 그런 대사가 나왔나? 예. 처음에 그 현호가 선글라스에 막 까만 이런 거 마스크 하고 나오잖아요. 스타인 줄 알고. 예, 예. 그러면서 되게 막 의식하다가 막 은희가 옆에서 막 벼슬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씩 벗는데 누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해도 자기가 민망하니까 네. 나도 알아. 내가 병신 같은 거. 그 근자감과 이 그렇죠. 자기 자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떨 또 때는. 사람이니까 되게 모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대사가 그 뒤에 은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약간 네. 연주가 돼서 쓰이는 게 은희가 은철하고 또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변명 같은 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존댓말로 하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병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알아요. 저도 제가 병신 같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많이 들렸거든요. 되게 열심히 막 하다가 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솔직해지는 순간 지난 앨범 힘들게 만드셨군요. 곡을 쓰다가도 네네. 명곡이 나왔어.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알아. 자, 이제는 대망의 이 영화에 대한 네네. 별점을 공개해 주실 시간이에요. 네. 뭐 대망은 아니고. 네. 자, 최악의 하루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올해 진짜 한국 영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4위. 네네. 원트리 블루를 제끼고.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네. 안 바쁘시면. 예.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0위까지 정했고요. 네, 뿌듯합니다. 좋은 영화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 한 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첫 출연이셨는데 너무 근데 스무스하게 사전에 리허설도 그런가요? 없고 아무 얘기도 안 맞춰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괜히 또 헛소리하면 네네. 욕먹기 딱 십상인 자리라서. 네. 그래서 저는 현호나 운철이처럼 하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묘혜이처럼 하셨어요 오늘. 아, 그래요? 완전히 매력 아유, 많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